한국 단자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70%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단자는 자동차, 전자 및 전기, 전장 모듈 및 무선 모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커넥터와 자동차 부품, 전장 모듈 부품 및 무선 모듈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을 좀 먼저 보여드리는 거로 좀 이 내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매출은 5,21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동기 대비 17.2%가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26.2%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35.8%가 감소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9.3%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59.7%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생산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0.0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가회계 손익 내용을 일반인들이 보고서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은 하게 됩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매출 원가가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룹 회계 방식으로 추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매출한 거란 것은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 산식으로 산출하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재고 범위의 기준이 기업마다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회계 투명성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인데요.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은 스루풋 회계는 매출 재료비가 42.3%나 크게 상승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8억 원 적게 이익이 난 것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재료비가 42.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 26% 증가보다는 매출 재료비 비중이 높게 상승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스루풋은 6.1% 금액상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10.3%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11포인트 정도 크게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은 88억 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건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33억 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식이 나오지만은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재고 증가는 오히려 실제 이익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요 위에 있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 이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공품도 한 54억 증가를 했고 제품은 97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회사는 전체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고 이 3천억으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을 역산해서 풀이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42.8%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36%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공정에 크게 변동이 없는 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것도 요 총 제조 비용의 구조만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은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인건비가 51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직원 수는 또 79명이 증가했고요. 평균 상반기 임금이 4,560만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 그 인상이 됐고 연간 한 9,100만 원 정도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그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운반비가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휘발유값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그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생산되는 제품이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제품군으로 인식이 됩니다. 2단계 그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16억 원 나갔는데 재고는 30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13억 원이라는 현금이 어디론가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폐기 손실 금액을 빼주더라도 역시 그 갭2로 그 차이가 납니다. 회사는 말하자면은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을 아예 빼가지고 장부 가격으로 표시를 안 하고 취득 원가로 해놓은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폐기 손실만 이걸 반영을 하고 평가 손실을 반영을 안 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갭2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 현금 흐름표가 안 맞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투명성에.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 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18회전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을 하는 경우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10.3%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 실제는 인상을 했더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적게 상승을 했으면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안팎률은 어떤가? 조금 더 이 스루프 분석을 조금 더 좀 개선 분석하는 내용을 조금 더 좀 진일보 한다는 의미에서 회사는 말하자면 그 수치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그냥 구두 설명으로 크게 그 원재료가 비철 원재료가 있고 수지 원재료가 있는데 비철 원재료는 18.9%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상승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수지 원재료도 17.4%가 상승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인상 압박은 운영비용도 있지만 일단 운영비용은 고정비 성격으로 무시를 합니다. 스루프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원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료 비율이 64%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곱해버리면은 이 제품에 대한 이 인상률이 12.1%, 거의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그 상승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제품 가격은 회사 설명으로는 자동차 부품 제품류들은 4%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그러고 전자 부분은 3%가 인상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한 뭐 7, 8% 정도 그 차이를 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 일단 일반 소비재 식음료 이런 제품들은 뭐 가격들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B2B 거래, 완성차 메이커에 납품하는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거래 관계상 여러 가지 협상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가격 인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한 1조 1천억 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 경우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에 계획상으로는 272억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오는 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이용들을 하죠. 그래서 재고를 증가하면은 414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영업이나 생산이나 여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 가격은 원가 회계 총 제조 비용 생산 재료비를 10% 상승을 하반기에 반영을 하고 또 재고가 20% 증가 시 가정했을 때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전망이 1조 원대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가를 1조 원대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 계약 금액보다는 한 5만 원, 뭐 그냥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할게요. 5만 원 정도 더 싸게 가격을 제시하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만약 이거로 산출해서 납품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영업사원이 욕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완성차 메이커하고 협상해 가지고 물량을 더 우리 회사 쪽으로 더 받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게 이 전략에 성공한다면은 스루프율은 요 경우 매출 재료비를 아까 원가 회계는 한 10% 정도 인상된다고 봤는데 이걸 5%만 반영하는 거로 견적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올려야 되지만 한 5%만 꼭 올려주셔. 그렇게 견적서를 냈으면은 완성차 메이커에서 109만 5천 원에 구매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105만 원에 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측이 6,391억 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흑자로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물량을 더 달라.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13회전 정도. 이 한국 단자가 한 실적이 12회전 정도 되거든요. 12회전이면 아주 양호하게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를 5.2% 증분만 좀 시키는 거 성공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판매 수량을 더 좀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판매량이 한 11% 정도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고 영업이익은 한 28,873원 남는 거로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산하면은 1조 1,585억 원을 매출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한 288억 원 정도밖에는 원가 회계하고는 틀려서 이것뿐이 안 나오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영업을 했을 때 우리는 도전적인 목표로 재고 회전율을 더 좀 우리가 증가시켜야 된다 하는 그 영업과 생산의 공동 목표로서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한국단자에 대한 그 상반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그 목표 예측이겠죠. 이것을 그 예측해보는 게임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단자는 그 상호가 한죽국 공식 명칭 한국단자공업인데 이 공업이라는 그 상호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이런 회사를 보면은 참 옛날에는 뭐 다들 뭐 공업이라는 말들을 붙였는데 그렇다고 뭐 유통업 하는 데가 무슨 상업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세상이 변하면서 다 공업이라는 뒤에 말들을 그 상호에서 뺐는데 한국단자는 고집스럽게 한국단자 공업이라는 그런 상호를 계속 쓰고 있는 상당히 그 보수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이상 한국단자공업에 대한 스루풋 회계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